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8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문제 풀이 볼까요? 밑에 길게 글을 인 부수의 위에 분율. 분율은 법칙률의 줄임자죠. 법칙을 세우다 해서 세우다의 뜻이 된 글자 세울 건. 다음 세울 건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사람이 세워져 있다. 곧셀 건. 다음 요 세을과 해가 뜰 때 빛나는 모양 간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하늘 건 말을 간. 그 다음에 기운 기자의 모양에서 차용된 글자 구걸하다의 뜻이 된 글자 빌걸. 다음 회걸 재주가 뛰어나다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뛰어날 걸. 다 첨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검소할 검. 사람이 검소한 거죠. 다음 칼도가 구성되어서 다 첨자에서 음을 빌린 칼검. 검게 칼 때 쓰죠. 그 다음 앞에 남목이 들어가서 검사할 검. 요 다 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그 다음 각각 각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격식격 혹은 이를 격자죠. 그 다음 언덕부와 오지병격 손력 쓰는 부수자죠. 여기서는 언덕부 부수죠. 언덕에 소철을 걸려면 틈이 있어야 된다 해서 틈격 혹은 사이뜰격. 다음 물수 옆에 노래할 교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딪힐 격, 격할 격. 다음 손수와 위에 부딪힐 격의 줄임자로 구성된 칠격, 격투기 할 때 쓰죠. 다음 개가 꼬리를 위로 쳐든 모습을 본뜬 자 개견 부수자죠. 이거는 걷는 사람인 위에 눈목, 눈을 뜨고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보는 모습을 본뜬 볼견 상형자죠. 다음은 지게호 밑에 고기육. 사람의 어깨 모양을 본뜬 상형자입니다. 어깨견. 자, 세울건, 굳셀건, 하늘건, 말을 간, 빌걸, 뛰어날 걸, 검소할 검, 칼검, 검사할 검, 격식격, 이를 격, 틈격, 사이뜰 격, 부딪힐 격, 칠격, 개견, 볼견, 어깨견. 자, 오늘 수업 볼까요? 소의 모양인 소우, 부수자죠. 소의 고삐를 뜻하는 덮을멱, 음을 나타내는 거물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음을 나타내니까 형성자죠. 본뜻은 당기다, 끌다이다. 우리에 있는 소를 끌어당기는 거죠. 왜 끌어당깁니까? 색깔이 검은 소니까. 검은 소는 대접을 못 받았다. 누른 소, 붉은 소가 대접을 받았다. 그죠? 그래서 견제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 끌다의 뜻이 된 글자. 끌다 때 뭐 견인할 때 쓰이죠. 그럼 끌견 되는데 모양 볼까요? 자, 여기 거물현자가 중간에 걸쳐 있어서 이해하기 좀 어렵죠. 요 간제자에서는 큰 대로 바뀌었네요. 소를 우리에서 끌어내는 모습. 검은 소는 끌어낸다, 끌어내는 모습. 끌견, 뭐 견인하다, 견강부회 할 때 쓰는 글자죠. 중국 발음으로는 치엔, 치엔 이렇게 발음되고, 음을 나타내는 것은 샨, 슈안 이렇게 발음됐죠. 다음 토질의 굳음을 표시한 흑토. 그 다음에 손으로 신하를 잡는 모양에서 노예를 굴복시키는 형상이다. 원래
아주 그 굴복시키는 형상을 한 어질현의 고자로 구성돼서 본래의 뜻은 진흙이 굳어지다 인데 의미가 확장되어서 굳다의 뜻이 된 거죠. 굳을 견이니까 굳을 견 되겠죠. 현이니까 견. 흑토를 요 밑에 어질현 고자 밑에 흑토를 하면은 굳을 견. 볼까요? 굳을 견. 그죠? 요 뭡니까? 신하를 잡은 모양에서 노예를 굴복시키다가 신하는 건 뭐 신하는 눈알맹이죠. 그래서 굴복시키는 형상에서 아주 굳다의 뜻이 된 글자. 굳을 견. 견고하다 할 때 쓰죠. 요 위에 어질현의 고자에 써 있으면 요 글자로 구성된 글자 밑에 흑토를 하니까 굳을 견이 되고 조개패를 하니까 어질현이 됐죠.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요 위에 두 손으로 밑에 흙덩이 하나를 그릇 속에 넣는 모습. 그릇 속에다 위에 손으로 두 손을 이렇게 넣는 모습. 곧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후에 와서 요 밑에 요 모양이 견과 또 가는 모습을 본든 보낸다는 뜻이 간다는 뜻이 시험시험 갈착을 덧붙여 석방하다에서 파견하다 보내다의 뜻이 된 글자. 그러면 요 견자가 시험시험 갈착 아니 요 위에 얹히겠죠. 보낼 견이 되겠죠. 보낼 견. 음이 견이니까. 그러니까 보낼 견의 음이 견에서 나온 형성자니까 보내다는 뜻은 시험시험 갈착에서 나왔을 것이고 자 맞는 거 볼까요? 보낼 견이죠. 요 견이 위에 가서 음을 나타냈고 이거는 간다는 뜻이니까 보낼 견. 중국에서는 젠 이렇게 발음됐죠. 파견하다 뭐 이럴 때 쓰이죠. 다음 여기서는 끌견 소를 울에서 끌어낸다. 땅이 굳다 굳을 견 사람을 보낸다 보낼 견. 다음 볼까요? 실사와 실과 관계된 실사 실타래 모양이죠. 음을 나타내며 누에를 뜻하는 장구벌레 연 중국 발음으로는 유안 발음됐죠. 으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뜻은 옷을 짜는 생사로 두텁거나 가는 모양의 비단을 뜻 총칭해서 비단의 뜻이 된 글자. 비단 뭐가 있어요? 비단을 가지고 견사를 하죠. 견사. 비단 견이 되겠죠. 연이 견으로 바뀌었죠. 볼까요? 비단 견. 여기서 장구벌레 연자는 유안 평성으로 발음된데 비단 견자는 유안 입성으로 발음됐죠. 비단 견 아주 고운 실이죠. 다음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깍지결 손으로 깍지를 낀 모습 깍지결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니까 음은 물결이겠죠. 뜻은 물이고 본뜻은 물줄기를 열어 물이 흘러가게 하되 해서 터지다, 터뜨리다, 결단하다의 뜻이 된 글자. 그럼 뭐예요? 결단할 결이 되겠죠. 터질 결, 결단할 결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결단할 결, 터질 결. 자, 깍지 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깍지를 꼈다 놓으면 물이 터지겠죠. 또 결정을 내린다, 결단하다. 다음 액체를 담은 용기를 뜻하는 장군부 부수자죠. 장군부 똥장구이라 했죠. 큰 거는 똥장구이, 작은 거는 악기로 세트했죠. 큰 거는 똥을 담는 도구, 큰 그릇. 음을 나타내는 깍지결로 구성된 형성자. 이것도 음이 결로 나겠네요. 그죠? 장군부 옆에 깍지결 하면은 결이 나겠네요.
자, 물을 담는 그릇을 결이라 하고 옥을 담는 그릇을 요 구슬 옥이 벗겨서 폐옥 결이 되고 그릇이 찌그러진 장군부가 들어간 것을 결이라 하죠. 이게 파생되어 결함, 완전하게 정리되지 못한 뜻이 된 글자. 결함이 있는 결자죠. 결함이 있는 결자. 예, 장군부가 들어서 볼까요? 예, 이지러질 결. 이지러진다는 말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찌그러진다 이 말입니다. 찌그러진다. 예, 그릇이 찌그러진 거죠. 예, 요 결에서 음을 빌렸다. 예, 요는 연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요 세 글자는 모두 형성자죠. 비단견, 결단할 결, 이지러질 결, 예, 결함이 있다, 결석하였다, 뭐 이럴 때 쓰이죠. 예. 여기 예, 깍지결로 구성된 글자가 뭡니까? 물수를 하면은 결단할 결, 장군부를 하면은 이지러질 결, 또 말씀을 하면은 비결결, 마음심을 하면은 쾌할 쾌 이렇게 쓰입니다. 마음이 터지듯이 팍 열리니까 쾌할 쾌자 되죠. 예, 이 깍지결에 형성자가 많이 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다음 글자 볼까요? 예, 나왔네요. 말씀원에 깍지결 들어왔다. 비결 결이 되겠죠. 비결 또 이별할 결 그렇죠. 이별할 결. 예, 이별하다 비결이다 뜻이 된 글자니까 볼까요? 예, 이별할 결. 예, 결별할 때 쓰죠. 결별. 예, 그 다음에 비결결. 경몽요결 했죠. 경몽요결. 어린이들이 깨우치는 아주 중요한 비결책. 예, 이별결, 이별할 결, 비결결 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실과 관계 있음을 나타내는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길할 길. 리을 받침은 중국 발음 없으니까 지로 발음됐죠. 지. 길할 길로 구성된 형성자다. 본뜻은 실, 줄, 풀 등의 물건을 묶거나 짜다에서 맺다의 뜻이 된 글자. 맺을 뭐겠어요? 길일까요? 맺을 리을 받침이니까 리을 받침 나겠죠. 볼까요? 네, 맺을 결. 마찬가지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지혜로 발음됐죠. 맺을 결. 우리가 결혼할 때 이걸 쓰죠. 실로 묶는다. 길할 길, 좋은 일로. 전설이 있죠. 월화노인이 아이가 태어나면은 밤에 청실과 홍실로 발목을 묶어줘서 인연을 맺어준다. 맺을 결. 여기서 실이 나오는 거죠. 좋은 일로 실로 묶는다 해서 맺을 결이 됐습니다. 뭐 결혼하다, 결집하다, 결합하다 이때 쓰이죠. 예. 다음은 물수와 음을 나타내는 헤아릴 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을 받침이니까 지혜로 발음됐죠. 헤아릴 혈로 구성된 형성자. 본뜻은 깨끗하다, 청결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여기도 리을 받침이니까 또 발음 리을 받침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예, 물수를 하면은 뭘까요? 물혈이 되겠죠. 자,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자, 깨끗할 결. 깨끗할 결인데 옆에 모습을 중국 간천자에 길할 길로 같이 썼죠. 예, 깨끗할 결. 예, 물이 깨끗하다. 예, 청결하다. 그래서 나오는 청결, 순결, 뭐 결백할 때 쓰이죠. 깨끗할 결. 이별할 결, 비결 결, 맺을 결, 깨끗할 결. 예, 모두 형성자네요. 예, 이해됩니까?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손의 모양인 또우. 또우가 오른손 모양이죠. 손가락이 3개인데 요거는 손가락이 3개로 줄여서 나온 글자죠. 또우. 벼 2폭의 형상자. 벼가 2폭이죠. 나무 성글력입니다. 력. 이것도 입성 발음이죠. 예, 으로 이루어진 글자다. 한 손으로 2폭의 벼를 잡은 모양. 자, 여기다 손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파생되어 2개 이상의 사물을 합병한 것이나 2배를 뜻하는
뜻을 가지게 된 자 뭘까요? 이렇게 손을 두 포기를 잡고 있다. 겸할 뭘까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요 벼 한 포기, 요 벼 이상은 이쪽은 요리 넘었고 오른쪽의 벼는 요리 같죠. 그 다음에 여기 벼 포기 뿌리는 두 개가 생략됐죠. 여기 뭡니까? 또 오손이죠. 손으로 벼 두 포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죠. 요거는 소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벼 두 포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두 포기를 잡고 있어서 겸한다. 혼자서 두 가지를 겸한 거죠. 겸할 겸. 겸할 겸으로 구성된 자는 뭡니까? 겸용, 뭐 겸임, 겸비, 그런 뜻이 있죠. 다음 말씀은과 음을 나타내는 겸할 겸으로 구성된 형성자. 그럼 말할 겸자겠죠. 둘을 겸하여 말한 데에서 겸손, 겸허해서 겸손하다 이 뜻이 된 글자. 그럼 겸손할 겸이네. 답이 나왔네요. 그죠? 겸손할 겸. 왜 겸손합니까? 두 마디 할 것을 한 마디로 줄여서 하니까 겸손한 거죠. 볼까요? 예, 겸손할 겸. 중국 발음으로는 찌엔, 찌엔, 치엔 이렇게 발음됐죠. 겸손할 겸. 자, 겸할 겸에서 말을 겸해서 하니까 겸손하다. 자, 이 겸할 겸자도 많은 형성자를 안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앞에 여자의 자란 뭘까요? 나는 여자친구도 없는데 지는 여자를 두 명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싫어할 혐자입니다. 아주 재밌는 글자죠. 싫어할 혐. 요게 집음을 하면은 집안에서 두 가지를 하니까 청렴할 렴이 됩니다. 청렴할 렴. 자, 겸할 겸, 겸할 겸에서 말씀을 단 겸손할 겸. 다음 각골문의 자형은 쌓아놓은 높은 언덕 위에, 요 언덕 위에 우뚝이 솟은 모양으로 본 뜻은 인공으로 쌓아올린 높은 언덕이다. 여기서 파생되어 높고 크다의 뜻이 되었다. 옛날에 도성, 서울이죠. 임금의 궁실은 모두 높은 곳에 세워져 수도와 왕실의 글자가 높다의 의미를 가지는 거였다. 우리 그 유럽에도 보면은 아주 높이 쌓아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것은 적이 침범하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죠. 높다의 뜻이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높을? 높다의 뜻이 된 글자. 자, 보겠습니다. 높을 글자의 뜻을 가진 글자. 자, 서울경자입니다. 서울경. 서울경자의 윗모습이 높을고의 윗모습이죠. 옛날에는 서울은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지금도 평양에서는 올라간답니다. 부산에서도 서울을 올라간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 잘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높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은 높은 곳에 자리했다. 중국어 발음으로는 찡, 북경을 가지고 베이징 하죠. 베이징. 찡이라고 발음합니다. 서울경. 높은 집의 모습을 본뜬 자 서울경. 서울은 높은 곳에 있었다. 겸할 겸, 겸손할 겸, 서울경. 자, 다음 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양을 뜻하는 나릴. 음을 나타내고 높은 곳을 나타내는 뭡니까? 서울을 나타내는 서울경. 해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본 뜻은 일광인데 뒤에 경치의 뜻이 됐다. 그럼 요 서울경자 위에 나리를 하면은 경치경이 되겠죠. 경치경. 볼까요? 자, 볕경. 볕경, 경치경 같은 말이죠. 중국 발음으로는 징 이래 되죠. 볕경. 다음 요거는 서울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자, 손으로 지팡이나 채찍을 잡고 치는 형상인 칠복. 그렇죠? 칠복. 그 다음에 진실로 구로 구성돼서 걸기구자에 불초어서 진실로 구로 구성되어 매우 긴급하거나 급박함을 표시했다. 그래서 본뜻은 공경이다. 공경의 뜻이 가지고 있다.
공손할 공은 공경할 때 공손할 공은 밖으로 드러난 표현이고 공경할 때 경은 마음속에 간직함을 뜻한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같은 글자에도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에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여기 글자는 뭡니까? 진실로 구 옆에 칠복이 들어가서 공경, 경자가 되겠죠. 공손할 공은 밑에 맘심이라는 부수 기억납니까? 맘심 부수, 부수자에서. 예. 그래서 공경경이 되겠죠. 볼까요? 예. 공경경. 중국 발음으로는 찡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공경한다 할 때 공경경으로도 쓰이지만은 퇴계의 사상을 한 단어로 한다면은 경사상이죠. 경. 경은 뭐냐? 한문에서는 주일무적이랍니다. 한 곳을 주관하면서 옆으로 새지 않는 거. 한 길로 꾸준히 가는 걸 경사상이랍니다. 예. 학문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변함없이 하는 거죠. 그게 퇴계의 사상입니다. 경사상. 다른데 벼슬에 관심 두지 않고 계속 학문에만 한 길로 가는 게 경입니다. 경. 자, 다음 말씀음과 음을 나타내는 공경경으로 구성된 형성자니까 이것도 말하다 경이 되겠네요. 그죠? 본 뜻은 경계하다니까 경계할 경이 되겠네요. 뒤에 말을 삼감, 남에게 주의를 주는 일의 뜻하니까 경계할 경, 또 깨우치다, 남에게 주의를 주는 거 깨우치다의 뜻이 있겠죠. 볼까요? 예. 깨우칠 경, 경계할 경. 예? 예. 남들에게 주의를 준다. 경계할 경, 깨우칠 경. 자, 위에 볕경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풍경, 뭐 경치 이런 게 있죠. 이것도 볕경 옆에 트럭삼이 하면은 뭐예요? 그림자 영자가 되죠. 그림자 영. 예. 다음 공경경. 공경경에 관련된 글자는 존경하다, 경애하다 할 때 경자를 쓰죠. 공경하다도 쓰고. 예. 다음 깨우칠 경으로 구성된 자는 뭐겠습니까? 경계하다. 경계니까 깨우칠 경계 경계. 그 다음에 경찰관. 그렇죠? 예. 또 깨우치다는 게 경각. 깨우칠 경, 깨우칠 각. 그렇게 쓰이죠. 예. 볕경, 공경, 경. 요거는 회의자죠. 예. 놀랄경. 볕경과 놀랄경은 형성자죠. 예. 자, 오늘 학습 한자 볼까요? 소를 우리에서 검은 소를 끌어내는 모습. 끌견. 굳을견과 흑토가 들어가서 흙이 굳다. 예. 어질현의 고자. 예. 흙이 굳었다에서 나온 굳을견.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보낸다. 묻어서 보낸다에서 뜻이 된 보낼견. 형수자죠. 예. 그 다음 장구벌레 연. 이 장구벌레가 지금으로 말하면 누에겠죠. 씨를 내는 거니까. 그래서 나온 비단견. 그 다음 깍지 결에서 음을 빌린 결단할 결. 그 다음 깍지 결에서 음을 빌려고 장군 부니까 장군은 항아리죠. 그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항아리죠. 악기도 쓰고 똥을 담는 도구로도 쓴다 했죠. 이지러질 결. 그 다음에 말소문이 들어가서 비결결 혹은 이별할 결. 그다음 실사와 길할 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맺을 결. 다음은 물수와 헤아릴 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깨끗할 결. 벼 두 포기를 잡고 있는 모습 겸할 겸. 겸할 겸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말을 두 마디를 줄여서 한다. 겸손할 겸. 요거는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서울은 높은 곳에 있다 해서 높을고의 변형에서 나온 글자 서울경. 서울경은 상형자입니다. 예. 서울경에 위에 나릴이 들어가서 서울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볕경. 예. 칠복과 걸기구로 구성된 회의자죠. 예.
공경을 뜻하는 공경경. 다음 공경경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깨우칠 경, 경계할 경. 그렇죠? 예. 끌 견, 굳을 견, 보낼 견, 비단 견, 결단할 결, 터질 결, 이지러질 결, 이별할 결, 비결 결, 맺을 결, 깨끗할 결, 겸할 겸, 겸손할 겸, 서울경, 볕경, 공경경, 깨우칠경. 그렇죠? 깨우칠경, 경계할 경.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